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최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 계속되는 하락을 이어오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6% 이상 하락하면서 지지선이었던 700달러까지도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나스닥의 상승에 힘입어 주가가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리마켓에서 반등했던 것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이렇게 약세인 데는 여러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역시나 마켓 리스크겠죠.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시장 자체가 약세장입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얼마 전 있었던 바닥 가격 기준으로 무려 32%나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린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그로 인해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래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주가가 형성되는 성장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크게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테슬라 역시 그에 따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리스크, 일명 일론 리스크가 최근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테슬라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 인수를 둘러싸고 대량의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량의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인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주주 입장으로서는 대주주의 주식이, 그것도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량의 주식이 담보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역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정치적 자유가 있고 그걸 발언할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일론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은 향후 기업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로 기업 이미지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잠재 고객이 정치적 입장에 실망하여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섹슈얼 스캔들 역시 대중의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캔들에 대해서는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스캔들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4월부터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2주 이상 공장 가동이 완전 중지되었고, 아직까지도 100% 생산 체제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만간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중국 생산량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숙식하는 직원만으로 가동하는 폐쇄 루프가 운영 중이죠. 테슬라 인도량 예측에 있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기가 상하이는 막 1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된 상황이고, 2교대로 전환된 현재 시점에서도 원래 생산량의 75%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 생산 재개 시점을 아직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번 2분기 총 인도량 자체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10% 정도 낮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가 상하이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 확정되었죠. 최근 애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 등지에 생산 공장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건 역시 차이나 리스크가 줄어드는 데서 오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각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최대 32% 하락한 것에 반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기준 45% 이상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우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 중 마켓 리스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의한 하락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성장주의 PER을 일괄적으로 낮추지만, 반대로 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설 때 PER 확장과 함께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는 반대로 크게 상승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로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일론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노이즈에 불과하지만 언제든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언론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소비자의 인식 악화, 정치적 불이익 등으로 이어져 실제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라는 기업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가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 리스크는 앞에 두 가지 리스크와는 다르게 기업의 실적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2분기 생산량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난다면 일시적 문제로 종결이 되고 미래 기업 가치에는 별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중국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는 결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2배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미래에 이번과 같은 기가 상하이 가동 중단 사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테슬라가 입게 될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얘기가 되죠. 개인적으로 차이나 리스크는 앞에 두 가지 리스크와는 달리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돈을 더 벌 수 있는지가 주가를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테슬라의 올해 말 예상되는 EPS는 12달러 50센트 정도인데요. 그걸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는 약 50이 조금 넘는 주가 수익 비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3년 후인 2025년에 약 36 정도의 EPS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약 42% 정도의 이익 성장률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현재 테슬라의 PEG는 1.3 정도로 테슬라의 주가 역사상 최고로 저평가된 상태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저평가 상태로 떨어진 데는 테슬라 자체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 하락에 의한 성장주 전체의 평가가 낮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테슬라가 앞에서 열거한 여러 리스크들을 잘 관리하면서 기대되는 실적을 꾸준히 달성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전제하에 현재 가격은 테슬라 주식을 사는 데 있어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업의 리스크와 관련 없는 시장의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분명한 근거를 가진 매수 매도가 아닌 감정에 의한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하던 결국에는 큰 후회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은 분명하게 마음에 두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